결국 하리는 직접 손으로 불륜 상대에게 엄마는 유부녀입니다라는 경고장을 썼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어린 손글씨로 낯선 남자의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을 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박지훈. 서울 강남의 중견 IT 기업에서 기술개발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저 그런 평범한 가장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단 한 번의 배신이 한 남자를 어떻게 무너뜨렸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는지를 담고 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다. 은정이 떠난 그날 나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완전히 무너졌고 윤재와 아리는 결심했다. 그들 안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지워내기로. 우리는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아내이자 어머니이다. 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소리치든 간에 이젠 아무도 고개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말없이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그 마지막 장면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 왔어. 외로웠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말을 내뱉은 건 1년 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집을 나갔던 서은정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려던 그 순간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나도 윤재도 할인도 누구 하나 반응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고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다. 말이라는 건 마음을 나눌 대상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법. 우리 셋은 이미 그녀를 그 자격에서 제외시켰다. 나는 38 강남의 한 중견 IT 기업에서 기술개발팀 부장으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윤재, 중학교 2학년인 딸 아린, 그리고 집안 살림을 도맡던 아내 은정. 비록 바쁜 나날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의 웃음과 은정이 차려준 따뜻한 저녁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날 아침까지는 정말 그랬다.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일찍 일어났나? 부엌에 있겠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실로 향했지만 집안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화장실, 세탁실, 베란다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모두 돌아봤지만 은정의 흔적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낯선 정적 속에서 가슴 밑바닥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다. 현관으로 다가가자 한 짝만 덩그러니 뒤집힌 슬리퍼가 눈에 들어왔고 식탁 위엔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현관 앞에 놓인 슬리퍼 한 짝이 뒤집혀 있었고 식탁 위엔 그녀의 글씨로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다. 지훈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 집을 나갈게. 아이들 부탁해. 은정. 그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손에 힘이 빠지며 들고 있던 물병이 바닥에 떨어졌고 유리 깨지는 소리는 그 아침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을 때 안방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할인이었다. 방으로 달려들어가 보니 무릎을 끌어안은 채 침대 위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그 옆에는 윤재가 말없이 태블릿을 움켜쥐고 앉아 있었다. 윤재야, 뭐 보고 있는 거야? 그가 보던 화면엔 엄마 집에 안 돌아온다 라는 검색어가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이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은정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들려온 건 서비스 해지된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음뿐. 연락할 수 있는 친척, 친구, 직장 동료까지 모조리 연락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지만 자발적 실종이라는 이유로 조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도 나가지 못한 채 아이들 곁에서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었다. 하리는 밤마다 울었고 윤재는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다. 아이들이 겨우 잠든 늦은 밤이면 나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속삭이듯 말했다. 왜 그랬어, 은정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버림받은 아픔보다 더 괴로운 건 그녀가 변해가는 걸 알아채지 못했던 나 자신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일에 매달려 집안의 사소한 변화조차 놓치고 있었던 그 무심함이 결국 이 모든 걸 불러온 건 아니었을까? 아이들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남편이었다.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마친 거실.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엄마 안 오는 거죠? 곁에 앉아있던 윤재가 눈을 TV에 둔 채 대답했다. 그럼 우리 셋이서 살면 되잖아. 나는 놀란 눈으로 두 아이를 바라봤고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아이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였다. 그래,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그 순간 내 안에 얽히고 뒤엉켜있던 감정들이 또렷하게 정리됐다. 은정은 이제 과거였고 앞으로는 아이들만이 내 전부였다. 그 결심은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될 그날로 이어지게 된다. 그 후로 가끔 내가 야근을 하거나 아파서 쓰러졌던 날이면 현관 앞엔 말없이 놓인 반찬 봉투 하나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말 한마디 없이 다가온 그 따뜻함을 아이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유나 이모, 계란말이 진짜 맛있어요. 카레는 진짜 가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나 오래됐던가. 야야, 요리는 아빠 담당 아니었냐? 그래도 유나 이모가 훨씬 잘하잖아. 그날 이후 나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유나는 한 번도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조용히 집안일을 도우며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필요할 땐 내 말까지도 묵묵히 들어줬다. 억지 위로나 과한 다정함 없이 마치 바람처럼 곁에 머물러 주었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내게 유나가 말했다. 지훈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난 못난 아빠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혀요. 오히려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그 말에 내 안에서 무너졌던 마음 한켠이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몰아세우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 솔직히 말해 은정이 떠난 지 아직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누군가는 너무 이르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공허한 식탁 앞에서 침묵만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 같이 살아주면 안 될까요? 은정이랑은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진 않았지만 끝낼 거예요. 꼭. 유나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저로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물론 윤재랑 할인이 괜찮다고 해줘야겠지만요. 그녀는 조심스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허락해준다면 저도 여러분과 가족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요.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거실에 모인 세 사람 앞에서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유나 이모랑 함께 살아볼까 생각 중이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짧은 정적이 흘렀다. 할인이 유나를 살짝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때 오므라이스 다시 먹고 싶어요. 응, 그때 케첩으로 수고했어라고 써줬잖아요. 그거 진짜 기뻤어요. 윤재도 슬며시 시선을 피하며 입을 열었다. 나도 찬성이야. 아빠, 요즘엔 계속 편안해 보여서.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가끔은 나도 카레 만들게. 전부 맡기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을 들은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가를 조용히 닦았다. 고마워요. 저도 여러분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할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도울게요. 유나 이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나도 잘 부탁해.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 평온한 광경이야말로 내가 바랐던 진짜 재생이 아니었을까. 산산조각 난 우리 가족을 우리 셋이 다시 천천히 엮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유나와 함께라면 언젠가는 다시 따뜻한 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갓 구운 빵과 스크램블 에그의 따뜻한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우리는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유나는 커피를 내리며 잔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나란히 앉아 토스트에 잼을 바르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누가? 윤재는 찡그린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할인은 젓가락을 멈췄다. 제가 나갈게요. 유나는 키친타월로 손을 닦은 뒤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현관 앞에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고 그녀는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이름을 천천히 뱉었다. 은정씨. 낯선 공기가 현관을 타고 흘러들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엔 정확히 1년 전 우리 삶을 산산조각 낸 그 여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은정은 유나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위층에 살던 그분 맞죠? 이름이 유나 씨였나?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 하세요? 혹시 집안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 말투엔 어디선가 묻어나는 조롱과 얕봄이 스며 있었다. 은정은 고개를 살짝 돌려 집 안을 훑어보더니 망설임 하나 없이 한 발을 내디뎠다. 얘들아, 엄마 왔다. 아침 식사는 벌써 됐어? 유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떼지 못했고 나는 말릴 틈도 없이 그녀가 거실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거실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하리는 토스트에 잼을 바르던 손을 멈춘 채 스푼을 쥔 손을 굳게 고정했고 윤재는 우유팩을 열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공기 중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긴장감이 서서히 퍼져갔다. 아이들의 무반응을 무시하듯 은정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다들뚱한 얼굴이야? 오랜만에 보니까 좋지 않아? 엄마가 드디어 왔잖아. 그녀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덧붙였다. 나도 커피 좀 마실게. 내 머그컵 선반에 그대로 있지. 그 말을 들은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선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없어요. 버렸어요. 은정의 이마에 순간 주름이 잡혔다. 버렸다고? 왜? 할인이 그 말을 끊었다. 그 사람 물건은 다 버렸어요. 필요 없잖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내가 조용히 덧붙였다. 여긴 이제 내 자리가 아니야. 은정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렇게까지 차갑게 할 거야? 진심이 아니지? 나 할인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왔는데 딸이랑 오랜만에 수다도 좀 떨고. 그 말을 들은 할인은 천천히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유나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그 모습에 당황한 은정은 할인을 따라가며 조급하게 말을 쏟아냈다. 할인아, 엄마 이번엔 진짜 노력할게. 다시 잘해보고 싶어. 진심이야. 믿어줘. 그러나 할인은 멈춰서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모, 그만 돌아가세요. 은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췄다. 이모, 무슨 말이야 그게? 할인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아침부터 거실에 앉아있는 거 우리한텐 불편해요. 은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무한다. 진짜 너무하네. 그 순간 침묵을 깨고 윤재가 나섰다. 진짜 너무한 건 엄마야. 1년이나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졌으면서 지금 와서 다시 엄마 자리를 찾겠다고? 그래도 난 이 집에, 아니 이젠 아니야. 그 자린 이미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어. 은정의 입술이 떨렸다.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밀어내는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너 없는 상태로. 말이 끝나자 거실엔 무겁고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 유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얘들아, 준비하자. 학교 갈 시간이야. 아이들은 말없이 일어나 유나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엔 나와 은정 단둘만이 남았다. 은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그래? 왜 다들 나한테 이래? 다들 너무하잖아. 나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려 커피를 따랐다. 더는 그녀에게 건넬 말이 내 안엔 남아있지 않았다.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이 집에서 은정이라는 이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 말든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현실이 나를 덮쳐왔다. 1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던 그 여자가 정말로 아무 일도 없던 얼굴로 돌아왔다는 사실. 솔직히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단 하나 있었다. 난 아직 당신의 아내야. 법적으로 남남도 아닌데 마음대로 열쇠 바꾸고 나를 내쫓을 순 없어.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였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녀를 쫓아낼 수 없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간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무시라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현실을 알려주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에겐 그런 방식조차 전혀 통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가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나는 서재에서 업무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세차게 열리며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녀가 들이닥쳤다. 지훈, 도대체 이게 뭐야? 다 같이 나를 무시하자는 거야? 나 이 집의 가족이야. 당신 아내라고. 나도 힘들었다고. 수없이 고민하고 돌아온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나는 그제야 손을 멈췄다. 말없이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입술이 저절로 열렸다. 생각도 해봤고 그땐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거고. 은정의 입가에서 변명처럼 흘러나온 그 말은 그날의 기억을 한순간에 되살렸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잠깐의 착각으로 사람 하나 만나서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진 게 그 결과라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이었달까. 그땐 정말 나도 혼란스러워서 1년 동안 애들 두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냐? 내 목소리는 더는 떨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담담하게 진심을 말할 수 있었다. 그 애들은 매일같이 널 기다렸다. 처음 몇 주는 매일 밤 울다가 잠들었어. 그 말에 은정의 눈썹이 움찔하며 흔들렸다. 나도 힘들었어. 나라고 안 괴로웠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었으면 돌아왔어야지. 근데 안 왔잖아. 솔직히 말해. 돌아올 집이 필요해진 거지?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했지만 이미 눈빛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싶어. 나는 당신 아내야. 아이들의 엄마야. 그 여자가 들어설 자리는 아니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를 또렷하게 바라봤다.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하겠어. 이젠 아니라고. 말이 끝나자 리빙룸 한쪽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은정이 흔들리는 걸음을 겨우 추스르며 방 쪽으로 사라졌고 곧 아이들 방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울렸다. 할인야, 엄마야. 잠깐 얘기하자. 여자들끼리 수다도 좀 떨고.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많이 사왔단다. 대답은 없었다. 조금 뒤 다시 또박또박한 노크 소리. 윤재야, 엄마야. 얼굴이라도 좀 보고 이야기하자. 오랜만이잖아, 알잖아. 제발 무시하지 말아줘. 하지만 방 안 어디에서도 반응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목소리를 세상에서 차단하고 있었다. 한참 후 거실로 돌아온 은정은 울컥한 듯 중얼거렸다. 왜 이래? 왜 다들 나한테 이래? 너무하잖아.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나에게 향했다. 유나와 눈이 마주친 그녀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뱉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있어서 애들이 날 거부하는 거야. 다 당신 잘못이야. 유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동요 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그리고 가장 큰 볼륨으로 음악을 재생했다. 은정의 목소리는 점점 내 세상에서 멀어져 갔다. 그게 지금 우리 가족의 명확한 답이었다. 그녀가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집안의 분위기는 분명히 변했다. 아이들은 말수가 줄었고 유나 역시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은정은 애매한 동거인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의 눈빛이 불편했는지 점점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상태로는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공식적으로 이혼 의사를 전달하시죠. 은정 씨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뢰인 쪽이 매우 유리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아내라고 주장해요. 이혼 서류도 다시 반송해왔고요. 그렇다면 조정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에서의 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아이들도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녀의 의사도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와 장기간 방임이 모두 입증 가능한 상황이므로 재판부가 이혼을 허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필요한 자료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생활비 입금 내역이 있으면 좋고 양가 부모님 증언도 보강 자료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침 장인어른 댁에 연락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은정의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지훈군, 그 애가 정말 집으로 돌아갔단 말인가? 네. 말도 없이 집을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할인랑 윤재는 괜찮나? 혹시 혼란스러워하지는 않고? 유나 씨가 계속 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더 이상 은정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하겠네. 우리도 그 애랑 직접 마주해서 이야기하겠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의 부모님이 우리 집을 찾았다. 리빙룸의 모습을 드러낸 은정은 그들 앞에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오셨어요? 아빠, 엄마 왜? 은정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정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돌아온 거니? 여긴 내 집이에요. 가족이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녀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잖아. 그런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냐? 은정은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다. 그때 지훈이가 너무 냉정해서 나도 외로웠고 그래서. 그러나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그런 핑계는 이제 듣고 싶지 않아. 그 짓을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니? 엄마까지 왜 이래요? 내 편 아니야? 아버지는 테이블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서 묻고 싶다. 넌 정말 내가 한 짓을 가족으로서 책임질 의향이 있냐?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있어요. 당연히 있죠. 미안하다고 하고 반성도 하고 있고. 그럼
먼저 이혼 서류에 사인부터 하자. 은정의 얼굴에서 피키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왜 이혼이 돼야 하는 거죠? 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직도 몰라? 넌 이제 아내도 엄마도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돌아올 자리가 어딨겠니? 그 자리에 은정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다시 리빙룸에 모였다. 나는 유나, 윤재, 할인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은정은 다소 떨어진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말문을 연 건 윤재였다. 이제 좀 끝내요. 언제까지 엄마인 척할 건데요? 그 말에 은정은 몸을 일으키며 되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윤재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 시선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번엔 할인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린 버림받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야 할인야, 그건 그냥 그땐 순간적으로 울었어요. 그날 밤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몰라요. 베개가 젖을 정도로 매일 밤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뚜렷하게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울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울지도 않기로 했어요. 은정은 두 손을 엉키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이번엔 내가 입을 열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왜 1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게 나는 그 사람. 은정은 말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 사람이라니 누구 말이야?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적이 흘렀고 아버지는 낮게 한마디 덧붙였다. 은정아, 아이들 눈을 보고 말해라.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정말 너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향해 몇 걸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 제대로 사과할게. 우리끼리 오랜만에 수다도 좀 떨고. 할인아. 그러나 할인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이 앉은 채 손에 쥔 인형만 꼭 안고 있었다. 은정은 시선을 돌려 윤재를 향했다. 윤재야, 엄마야. 가족끼리는 이러면 안 되잖아. 제발 대답 좀 해줘. 하지만 방 안은 완전히 고요했다. 유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아이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방으로 가자. 오늘은 내 방에서 자자. 윤재가 짧게 대답했다. 응, 그게 좋겠어요. 아이들은 유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본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정은 무너진 사람처럼 소파 끝에 주저앉더니 어깨를 작게 떨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건 내가 가족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녀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널 아줌마라고 부를 때 슬펐냐? 하지만 그 자격은 내가 스스로 놓은 거야. 너무해. 다들 나한테 왜 이래? 그래. 우린 이미 결심했어. 널 우리 삶에서 잘라내기로. 은정은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껴안은 채로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절차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식탁 중앙에 한 장의 서류를 놓았다. 은정은 그것을 본 순간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게 뭐야? 나 이혼 같은 거 안 해. 이혼 신청서야. 이미 작성해놨어. 너만 서명하면 끝나. 장난하지 마. 왜 내가 서명해야 돼? 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니까. 내가 우리를 떠났고 지금 돌아올 자리는 없어. 진심이야? 정말 나를 버릴 거야? 버린 건 너였어. 1년 전에. 그땐 그냥 감정이 순간적으로. 유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얼마나 많은 걸 무너뜨렸는지 알고 계신가요? 유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가족은 단지 피가 이어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쌓이는 신뢰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야,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해? 맞아요, 저는 남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줬어요. 그게 다예요. 나는 엄마야. 그건 바뀌지 않아. 엄마는 스스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불리는 이름이에요. 단순히 낳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매일 울고 또 울다 지쳐 잠들던 모습을 보고도 당신이 엄마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적어도 그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세요. 나는 돌아왔잖아. 왜 이렇게 매정해? 어디서 돌아왔다는 거야? 내가 떠난 곳은 가정이 아니었잖아. 다른 남자의 곁이었잖아. 내가 스스로 파괴한 이 집엔 더 이상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 제발 더는 아이들의 마음을 해집지 마. 내 말이 끝나자 은정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에 손도 대지 않았다. 나 이혼 같은 거 안 해. 나는 이 집에 있을 거야. 정신 차려. 이제 넌 이 집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은정은 계속 고개를 저었다. 왜 내가 저 여자한테 모든 걸 빼앗겨야 하는데? 그녀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아이들 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때였다. 당신만은 절대로 용서 못해. 날 선 목소리와 함께 은정이 달려들며 유나를 밀치려 했다. 유나는 놀라며 몸을 피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가로막았다. 그만해라. 매서운 소리와 함께 거실엔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손이 딸의 뺨을 정통으로 내리쳤다. 은정은 그대로 멈춰섰다. 엄마, 왜 나를? 이 이상 엄마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마. 아버지도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상황에서 폭력까지 쓰는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자격은 없어. 시끄러워. 나야말로 이 집의 진짜 아내야. 이 아이들의 진짜 엄마라고. 그 순간 거실 입구에 박하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진짜라는 말, 그럴 자격이 있을 때나 하는 거야. 은정은 다급히 하린에게 손을 뻗었다. 하린아, 제발 엄마 편 좀 들어줘. 난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윤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유나, 이모한테 손 한 번 더 대면 이 집 문턱은 다시는 넘지 못할 거야. 넘을 생각도 없어. 이 집엔 내 자리가 없으니까. 은정은 고개를 떨군 채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차갑고 확고했다. 그래도 이혼은 안 해. 절대로.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희들이니까. 그녀는 거칠게 발걸음을 옮겨 침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은 없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건 울음소리가 아니라 분노에 찬 독백이었다. 절대 이혼 안 해. 절대 안 나가. 아버지는 차분하게 내게 말했다. 지훈아, 강제 조치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움직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유나도 조용히 말했다.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적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변호사를 통해 서은정의 불륜 상대였던 남자 서민수에게 연락이 닿았다. 진실을 모두 마주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요즘 따라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어쩌면 우리 관계는 내게 상처를 가리기 위한 일종의 도피처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원래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인데 너무 일찍, 너무 쉽게 모든 걸 내어주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상처받은 쪽도 무너진 쪽도 나 혼자였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연애라는 단어조차 공허하게 들린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더덥고 허무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더 이상 따지고 싸울 힘도 없다. 복수든 폭로든 의미가 없다. 그저 감정 없는 두 사람의 인생이 조각나 버렸을 뿐이다. 자존심까지 무너진 지금, 이제는 나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일도 결국 또 하나의 인생 실패일 뿐이다. 내가 알고 있던 삶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그냥 감정 없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 집엔 가고 싶지 않지만 짐은 싸야 한다. 언젠가는 정리해서 부동산에 내놔야 할 테고 이제 어디에 살아야 할지조차 막막하다. 모든 게 엉망이다. 정말이지 형편없을 정도로 내 인생 절반을 한 사람에게 쏟아부었는데 남은 건 그저 텅 빈 미래라는 단어뿐이다. 요즘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도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혼만 마무리되면 그녀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다.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상처가 벌어지고 나는 그 고통을 되새김질하듯 반복한다. 사진첩을 뒤적이며 함께 웃었던 순간들을 들여다보며 왜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는지 모르겠다. 떠나고 싶어 했던 건 분명 나였는데 정작 그 뒤에 남은 건 어이없게도 미련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